향후 주택수가 늘어날 경우 약정 위반이 되어서 자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고요. 3년간 주담대 이용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약정 사항은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행남입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근 정책 및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정책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담대 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도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목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대출을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담대가 있겠고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명드릴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순위 사업자 대출이 포함이 되는데요. 주택은 비교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하였을 때 대출 금액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택 없이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 하고 말이죠. 네,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출은 말 그대로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결혼자금,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자금에 포함이 되고요. 장례비 등도 생활자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환용도가 그것입니다. 일반용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자금에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활자금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그 용도가 세입자가 퇴거할 때 그 퇴거 자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줬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셔서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환용도인데요. 대환용도는 기존의 금리가 높은 대출이 있을 때 다른 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을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환용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환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생활안정자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 것인데요. 기존에는 연간 1억 원까지밖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 8월부터는 연간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보통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넘어가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연간 1억 원인 것은 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 더 늘려서 2억 원까지 확대한 건데요. 대출 필요한데 대출 한도 늘려주면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겠고요. 그러니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또는 큰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용도 대출 한도를 알아볼게요. 무조건 2억 원까지만 해주고요. 그 이상은 안 해줍니다. 그런데 2억보다 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LTV와 DTI를 고려해서 대출해주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시가 6억 원이고 아파트 투기 과열지구이고 1주택자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LTV가 40%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될까요? 2억 4천만 원까지 LTV가 적용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이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은 2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예시도 볼게요. 시가 2억 원이고 무주택자의 비규제 지역에서 살아요. LTV가 70%라면 얼마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네, 1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집값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최대 2억 원이라고 해도 LTV 고려해서
1억 4천만 원만 대출이 됩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겠죠. 다음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활용할 때 대출 한도입니다. LTV와 임차보증금이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LTV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LTV에 따라서 대출 한도 달라지고 최대 2억이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보증금을 넘어서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시가 3억 원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러면 LTV가 40%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증금을 넘어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는 1억까지 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1억 2천까지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 기준은 금융사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각 금융사의 취급 기준 조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대환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LTV와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한도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금융권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금융권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기존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환 용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생활안정자금 주의사항인데요. 생활안정자금은 추가 약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약정이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분양권도 포함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향후 주택수가 늘어날 경우 약정 위반이 되어서 자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고요. 3년간 주담대 이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약정 사항은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정보 잘 활용하셔서 필요한 자금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뱅폼 카톡 상담 센터나 문의전화 1544-2970으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